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정유화학에 대한 투자 해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전우재 정유화학 담당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오신 날 정유화학 기존의 이제 정통 화학주들 그리고 정유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진바닥인지 아니면 좀 더 챙겨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지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유 쪽이거든요. 우리가 뭐 배당주로는 많이 이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전략을 하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좀 많이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정제 마진이 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정유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고 우려 요소들이 좀 있다면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일단 정제마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네. 손익분기점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8개월 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10월부터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네. 이러한 시황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네. 과거 평균 이하의 수준의 시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좀 이렇게 국가마다 다른 시점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 수요가 동시에 오를 수가 없어서 그리고 휘발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계속 2019년보다는 좀 낮은 정도 수준의 수요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증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6년 전에 계획됐던 게 계속 증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 안 맞는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그렇다면 이 정유주의 정제 마진도 결국 리오프닝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네. 좋아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유가가 뭐 한 달 동안에 거의 20% 이상 급락은 했지만 좀 예전보다 많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걸 이제 가격을 전가 못 시키는 부분들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좋아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사실은 오펙에서 공급을 많이 네. 줄이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수요 우려가 나타나면서 정제 마진이 급하게 빠지고 유가도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진을 보는 이유가 뭐 기본적인 수요도 보지만 뭐 정유 쪽에 이제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는데 또 하나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제 중국 쪽에서 항상 중국이 문제인데 정유 산업 쪽 추격이 만만치 않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를 굉장히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현재로서 중국이 굉장히 쫓아오는 그런 부담, 악재, 그리고 거래처를 좀 다변화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호재,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중국이 정유랑 화학 둘 다 순수입하는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순수출로 전환을 했고 네. 화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입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동일한 제품 모두가 이제 휘발유 만들고 항공유 만들고 디젤 만들기 때문에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화학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유화학이 최근에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가 조금은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공급과 수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일 동안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이제 원유로 플라스틱을 만든 한국 NCC 업체들 같은 경우에 되게 유리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서 좀 많이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내일 오후에 이제 오펙 회의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유가가 계속 이제 또 반등을 한다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 오펙 국가들이 지금 증산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면 유가가 하락 추세로 가면서 화학은 계속 강세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펙에서
증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심화되면서 네, 네. 그리고 또 유가가 급락하면서 증산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조금 증산을 취소하면서 살짝 유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업황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유 쪽에서 이제 석유 화학 쪽으로 넘어오면 최근에 이제 공급이 좀 더 과잉되는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석유와 플라스틱 쪽은 네.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네. 산업인데요. 네. 자급자족 시작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증설이 엄청 많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도에 이제 평소 증설량 대비해서 중국에서만 한 4배 정도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이제 2배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공급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좀 향후 그렇죠. 2, 3년 동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 아까 이게 답변을 미리 저희도 봤는데 2, 3년간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화학 업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글로벌 수요도 수요지만 내부적으로 또 공급이 과잉이 되면 뭐 지금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신사업을 이어가는 거 이외에는 전통 쪽에서는 계속 마진이 계속 스퀴즈 되는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계속 스퀴즈가 네, 네. 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 중간재 쪽 NCC 대형사들이 이제 좀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대형사에서 원재료 중간재를 받아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정밀화학 업체들 그리고 특수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 10년 동안 NCC가 그러니까 중간재 만드는 회사가 6개밖에 없었거든요, 공장이. 네. 근데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 LG화학, GS, 현대가 이제 증설하면서 설비가 9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에 중간재가 되게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 NCC 증설 얘기하셨는데 이게 10년 만에 NCC 증설이 나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GS랑 현대 네. 같은 경우는 둘 다 정유사잖아요. 네. 정유 업체들이 이제 휘발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마진이 이제 통상 한 2% 정도 되는데, 네. 석유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가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영업이익률 10%가 남습니다. 그 5배 이상의 어떤 네네네네. 이익률이 급증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좀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고 있고 수요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네. 휘발유를 좀 비슷한 성분인 납사 이거를 이제 석유화학 제품으로 가공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번외 질문인데 이제는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요소수 문제. 그럼 해결이 된 건가요? 요소수 문제가 사실 해결이 완벽하게 된 거는 아니고요. 네. 요소수는 기본적으로 요소라는 거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중국에서 천연가스랑 석탄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석탄난, 전력난, 뭐 가스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요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사실 요소로 가장 만드는 게 이제 비료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7월 정도부터 중국에서 비료가 부족해서 중국 농민들의 반발로 비료도 수출이 줄어들고 요소도 수출이 이제 10월부터 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문제는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이제 딱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초에 이제 봄에 비료가 많이 필요할 때쯤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다시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공급처를 저희가 좀 뭐 동남아시였나요? 거기서도 조금은 이제 영입해 오면서 조금은 잠잠해졌는데 내년 초에 비료가 좀 필요해질 때 네. 다시 요소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는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증설에 나서고 중간재 뭐 이렇게 마진이 좀 스퀴즈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화학 업체들은 또 워낙 많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최근에 이제 신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유화학업체에서.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거의 뭐 3, 40년 동안 돈을 꾸준히 잘 벌어오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사업을 네.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그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수소까지 만들어서 이제 저장하는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배터리가 먼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네. 배터리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부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태양광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네.
그 내년부터는 태양광 뭐 설치량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발전 쪽 이제 설치를 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3세대 태양광 그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드는 하나솔루션이나 유니테스트 같은 업체들도 좀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태양광 쪽도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최근에 저도 알기로는 태양광도 원재료 단의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맞아요. 네. 예상만큼 그렇게 뭐 약간 캐파라고 하나요? 이렇게 확 늘릴 수 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기세가 비싸져서 예. 이제 폴리실리콘을 못 만들어서 예. 발전소를 못 짓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물론 원재료도 올랐지만 경쟁사인 이제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들의 이제 원가인 천연가스랑 석탄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아무리 폴리실리콘이 올랐지만 태양광 발전소들의 이제 원가 우위도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태양과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반등이 나오는데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화학주 하면은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만 얘기했는데 오늘 좀 들어보니까 기초 원래 전통 화학의 사선 그 업종에서도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좀 꼽아주셨는데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내년도 네. 정유랑 화학 이렇게 수급이 잘 안 맞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전통 화학주보다는 그래도 좀 배터리 쪽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SK이노베이션을 가장 좋게 판단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인데 약간 배터리 쪽이 좀 저평가돼 있다. 네네네네. 근데 SK온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쵸. 네.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상장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LG는 재평가. 그런 게 좀 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SK이노베이션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뭐 태양광 쪽에서도 아까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혹시라도 좀 탑픽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 아까 말했던 두 종목이 그래도 좀 좋은 업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네.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내에서 중간 원재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 중간 원재료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되게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뭐 송원산업 같은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요. 송원산업. 네. 한국 업체에서 이제 원재료를 받아서 이제 다시 NCC 증설 많은 NCC에 첨가제를 공급해주는 업체라서 이제 전방이 풍부해지는 이런 효과가 좀 발생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세제의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제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역대 최고 실적 발생했고 앞으로도 두 회사들의 경쟁사들 증설이 없어서 계속 시황이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금호석유랑 국도화학 같은 업체들도 네. 값싼 원재료를 통해서 해외에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좀 올해 내년 계속 수혜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과 이수학은 아까 뭐 경쟁업체에 증설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두 되게 만드는 업체들이 별로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의 과점화되어 있는 산업인가요? 네, 4-5개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네. 그동안 최근 한 3-4년 동안 되게 시황이 안 좋았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증설은 안 하고 설비를 고쳐 쓰기만 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쳐 쓰기만 하고 과점화돼 있고 약간 좀 소외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좀 좋아진다라는 게 아까 뭐 증설과 관련된 이슈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이랑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NCC 증설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원재료로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황이 썩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세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NCC 증설은 뭐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로 우려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찾아보면 송원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수화학 같은 수혜 종목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